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이 표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이런 표 그리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내전 저는 두 진영이 아니라 세 진영으로 봐야 된다. 이 트럼프 진영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반중 관세를 때렸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즉 페트롤을 공급 과잉시켜서 무력화시키면 된다. 저희들은 석유가스 가격이 높을 때 사고 쳤기 때문에 그걸 낮추면 된다. 그 다음에 수수는 무조건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낮춰놓고 나서 무조건 중국만 패면 된다. 관세로. 글로벌 구상. 그건 좀 잘 모르겠다. 우리 미국 잘 살면 되고 미국 애국하면 된다. 그래서 페트로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 우리 공화국,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공화국으로서 강화시켜가면 된다. 무한젠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사반대다. 이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칼라예요.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이 반응형이라고 표현한 건 네오콘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계 시스템에 대한 전략을 갖고는 있는데 네오콘들은 이 전략도 단순 무식하죠. 그래서 그냥 미국의 군사력으로 정벌을 하고 엑스피디션을 하고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미국의 관점에 따른 현대적 국가를 세우면 현재인은 따라온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네오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은 뭐냐면 현지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현지의 사람들이 정치 심리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혹은 현지의 사람들이 정치 심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징검다리를 우리가 음모적으로라도 연출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유도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석유 가격 올라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졌어. 거기다가 지금 침공 안 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이 강화되고 나면은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석유 자원 이런 거 날아갈 것 같아. 아제르바이잔 이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BP가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카스피해를 건너가지고 그루지아로 관로가 와서 그루지아에서부터 서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어딨냐 이거지. 지금 러시아는 그 관 끊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바스 아래는 어마무시한 지금 자원과 페트로 자원과 광물 묻혀 있고 우리가 데슬라브 제국 가야지. 그래 이제 지금 아니면 안 되겠어. 얘들 자꾸 다 나토로 가고 다 EU로 가는데 안 되겠어. 근데 마침 유가도 올랐어. 마침 보니까 바이든은 치매야. 부통령은 깔깔 꽃뱀이야. 마침 보니까 이놈들 미국 놈들 보니까 미국 애들 보니까 저기 뭐 아프간에서 뭐 내 빼는 거 보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야. 오케이 들어가면 돼. 모든 상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푸틴의 간을 붓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단단히 함정에 빠졌다 혹은 단단히 아무튼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자,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은 어쨌거나 연출이든 아니든 간에 현지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주로 아마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 브레인들에 의한 그런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중국에 대해서 침러 봉중해요. 러시아는 침몰시키고 중국은 봉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보다 훨씬 세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꺼번에 고려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현지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의 각성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연출돼야 된다.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같이. 그게 연출됐든 안 해든. 그리고 공화국은 강화해야 된다. 당연히 미국 강화죠. 그리고 무한젠더, 우린 그건 얘기 안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치매 바이든과 깔깔 꽃뱀이 이끄는 지금 미국의 정부 그리고 미국의 좌경 민주당은 어떤 관점이냐? 거의 이 그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예요. 어디서 달라지냐면 공화국을 강화하는 대신에 국경도 해체하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나라 자체를 약화하고 해체시키는 관점은 달라요. 그다음 무한 젠더가 달라요. 여기는 무한 젠더 결사옹호죠.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아니 동성애자도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성평등이란 젠더 평등이란 이름 아래 남자였다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도 여성 스포츠 대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많이. 그래서 이 세 진영이 다르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혹은 뭐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트럼프는 일단 포퓰리즘, 즉 지금까지 미국이 1990년경 이후로 그러니까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이후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쥐락펴락해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반인들, 민초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거거든요. 포퓰리즘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공화국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화주의적 파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파퓰리스트 공화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반중. 이 물꼬를 튼 건 트럼프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머리가 정직하다면. 두 번째는 그러나 세계 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해요. 그거 석유 가스 우리 셰일 혁명 됐는데 그 페트로 공급 과잉시켜. 그 가격 뚝 떨어지지. 그러면 러시아는 힘 못 쓸 거고 중동도 평정될 거고. 그리고 우리 저기 일하는 보통 사람들 미국인들은 낮은 석유 가격 가지고 굉장히 해피해질 거고. 그리고 중국은 관세로 잡으면 돼. 뭐 이거라고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두세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세계 경제가 낮은 페트로 가격에 의해서 소비 과잉 상태가 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부밍되죠. 중국을 잡으려면 일단 세계 경제 한번 죽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한번 그냥 막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야 중국이 퍽 하고 한번 무릎이 꺾인다고요. 뼈가 분질러져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은. 그 실제로 아시지만 트럼프 때 중국 관세 때렸는데 중국은 무역이 더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싸져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그 호황 속에서 그 소비가 늘어나니까 중국 물건을 그만큼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또 그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쉘 엑슨모빌 다 망할 텐데 그 말이 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미운하고나 그런 회사들이 책임지고 지난 70년 동안 그 석유와 가스와 석유 가스 그러니까 페트로에 대한 책임을 져온 회사들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피즘의 근본 핵에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트럼프가 몰렸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좀 더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이게 물론 트럼프 초기에는 그렇게 세팅이 안 됐어요. 이게 네오콘도 자빠지고 좌경 민주당도 자빠지고 뭐 트럼프는 다 세상 뒤집어 놓고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런 흐름이 강화된 거죠. 그전엔 약했다고요. 근데 저런 방향까지 어떻게 좀 통찰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 내절을 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과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화두를 최초로 최후까지 붙들고 늘어진 건 미국입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788년 5월,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무려 240년 전이네요. 240년 전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페더럴리스트라는 이제 에세이집이죠. 저거가 이제 미국 그 헌법이 만들어지던 시기거든요. 미국 헌법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이 선언이 되지만 미국 헌법이 세팅이 된 건 그로부터 한 10몇 년 걸려서 179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수정헌법이 쫙 붙죠. 원래 헌법에. 이 페더럴리스트의 창간호에 알렉산더 해밀턴, 저 페더럴리스트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보다도 알렉산더 해밀턴을 존경을 하는데요. 저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 한 문장은 제가 첨언을 한 거예요. 인간 사회가 성찰과 선택에 의해 reflection and choice, 선택에 의해 훌륭한 체제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연과 억압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치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아닌지, 이 화두에 대한 인류사적 실험이 미국이다. 이 화두에 대한 인류사적 실험이 미국이다. 그걸 제가 첨언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탄생 중인데 응애응애하고 이게 무슨 비즈니스야? 이거 인간 사회가 성찰과 선택에 의해 훌륭한 체제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증명하는 거다 이거요. 이거 지금 인간은 어차피 안 돼. 그냥 우연과 억압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치 체제에 그냥 뺑뺑이 도는 거야. 중국 3,500년 역사처럼. 그런 운명인지 아닌지 이 화두에 대한 인류사적 실험이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프랑스에서 자코뱅 단두대 실험이 시작되던 시기예요. 1792년이 자코뱅 단두대 실험이 시작됐으니까. 1791년, 2년이 이제 루이 16세 목 자르고 그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8살 난 아들이랑 근친상간했다는 이유로 목 자르고 그럴 때예요. 그게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코뱅 단두대 실험할 때, 피바다 실험을 할 때 미국은 헌법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면요. 생년도 비슷하고요. 생년이 막스가 1810 몇 년이고 에브라함 링컨이 1806년인가 7년쯤 돼요. 한 대여섯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유럽이 마르크스를 만들어냈을 때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1865년도 봄에 암살을 당했고 마르크스는 끈질기게 살아갔고 1870년 파리 코뮌 이후에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학자였다 갑자기 떴고요. 아무튼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저런 걸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의 질병은 언제 시작됐냐? 이미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700년대 말이 되면 유럽 질병이 시작됩니다. 무한해체된 원자적 개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원자적 개인이 이렇게 밀리다 저렇게 밀리다가 일 저지른 게 프랑스 혁명 피바다예요. 저 원자적 개인 1780년경에 쓰였다라고 추정이 되는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가 저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완전히 무도덕하고 반사회적 인간이에요. 무한해체된 원자적 개인은요 얼마든지 반사회적이 될 수 있어요. 도덕 인정 못하니까. 사회적 규범 인정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유럽의 질병이 미국에 못 와요. 언제까지 못 오냐? 미국을 정복한 것은 월남전 무렵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에 파고들지만 미국 사회의 그 경건하고 근면한 분위기 이걸 못 파고들어요. 언제까지 못 파고드냐? 월남전까지 못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다른 거예요. 유럽은 이미 1700년대 말에 저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800년대 19세기 유럽 완전 아사리판이잖아요. 20세기 되면 세계대전 2번이나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 그리고 나치 등장하고. 그러니까 무풍지대였던 거예요.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유럽에서 벌써 저 아주 병적인 인간 유형이 나온 게 1800년대 말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1700년대 말, 18세기 말인데 미국은 20세기 후반 월남전 무렵 1960년대가 돼야 저 질병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벌써 한 30 정도 되신 분들이니까 지금 90이 넘으신 분들한테 미국 사회가 언제부터 좀 맛이 좀 이상해졌습니까? 물으면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80년대 말에 물었어요. 그분한테. 유대인이고 치과 의사예요. 뉴욕에서 사시는 분인데 알게 돼가지고 물었더니 한참 한 2, 3분 생각하시다가 이 양반이 월남전 무렵부터라 그러더라고요.
그 월남전은 뭐였냐? 교만의 극에 달한 냉전이에요. 공산주의 막으로 미군이 가는 건 좋아. 근데 갈 때 냉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있냐 이거지 거기에. 월남에. 아 고딘디엠이 이승만이야. 이승만 모르니까 고딘디엠 같은 사람은 이승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남 이승만이 보통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월남 정도로 오리지널 원단 공산주의 세례를 받은 데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월남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 이 멍청한 이 집단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월남에 빠릿빠릿한 청년들 10만 명을 옮겨서 프랑스에다 때려놓고서 군수공장을 돌렸어요. 프랑스가 원단 공산주의의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전부 구엔지압이고 뭐고 간에 여기서 다 훈련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오사카가 공산당이 센 데인데 오사카보다 1000배 공산당 센 데에다 대고 굉장히 똘똘한 지식인들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건너간 저기 뭐 해남 사람들, 목포 사람들, 제주 사람들 말고 대한민국 최고의 똘똘한 젊은 층 당시에 10만 명을 뽑아다가 오사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오사카보다 1000배쯤 강력하고 이론화되어 있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에다 딱 집어넣고서 돌린 다음에 귀국시켜 보세요. 월남 그런 상태였거든. 정말 저는 보면은 우남 이승만이 들어갔어도 저거 참 고생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이 그런 인물이 있었어도. 그런데 고딘디엠은 부패한 말도 안 되는 인물인데 그걸 월남의 우남 이승만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니까 눈에 뭐가 씌우니까 안 보이는 거지. 우남이 어떤 인물인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힘이 좋으니까 군사력으로 들어가면 저 빨갱이들 다 잡아! 이렇게 된 거지. 교만의 극이죠. 교만의 극. 교만한 냉전이에요. 저게. 나중에 저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온 게 네오콘이죠. 저런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 상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무늬만 공화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Procedural Republic.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팔렸지만 그건 제목 가지고 사기친 책이고요. 그 책은 정말 지루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해갖고 인터넷에서 이 사람의 논문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무한해체된 원자적 개인이 대거 등장한 시대가 돼갖고 미국의 공화주의, 리퍼블리카니즘이 유지될 수가 없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건 procedural republic, 형식적 법 절차만 공화국인 상태가 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 공화국, 무늬만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용어입니다. 아마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대 교수를 받았겠죠. 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화국이 해체된 상태. 그래서 간신히 매스미디어하고 뭐 선거하고 뭐 민주주의로 되는 척하고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질적 평등이 정의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적 평등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련 동구가 해체된 다음에는 좌파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중국 사랑 무한해체 네오콘을 떠받들었죠. 1990년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한 25년 지나서 중국이 기고만장하고 날뛰니까 트럼프가 공화주의 파퓰리즘 혹은 파퓰리스트 공화주의를 들고 나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중도 좋고 파퓰리스트도 좋고 공화주의도 좋은데 애국주의도 좋고 도덕적 보수주의도 좋고 다 좋아요. 트럼프. 근데 결정적으로 비어 있었던 게 뭐냐면 세계 시스템에 대한 비전 및 전략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아주 냉혹한 레알 지정학, 레알 지오폴리틱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게임. 그러니까 그 전략 대신에 뭐가 있냐? 그냥 우리 셰일 혁명 났는데 그냥 왕창 생산해서 공급과액 시켜갖고 가격 떨어뜨리면 페트로 가격 떨어뜨리면 러시아는 힘 못 쓸 거고 중동은 얌전해질 거고 그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뭐. 관세를 가지고 중국이랑 디카플링이 되냐 이거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값싼 생필품들에 대한
니드가 그렇게 해서 이 그 가처분 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확 팽창하니까 에너지 코스트가 작게 되니까 호황이 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확 팽창하니까 오히려 중국 물건을 더 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트럼프의 도덕적 보수주의 좋아하고요. 트럼프의 공화주의 좋아하고요. 애국주의 좋아하고요. 반중에 대한 경계심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은 석유, 가스 가격 공급 과잉으로 떨어뜨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하다. 현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라가 빠개지도록 싸우고 있는 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싸워야 돼요.